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임상을 위한 초음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28일에서 29일에 걸쳐 대구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2015년 대한갑상선학회 추계 학술대회와 연소강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이 대한갑상선학회 연소강좌가 개최되었는데 2부에서 갑상선 결절과 암에 대한 토픽으로 제가 자장하고 또 대구 가톨릭의대 내과 손호상 교수님이 같이 진행했는 2부 강의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강호철 교수님, 전남의대 내과입니다. 이분이 경부 초음파 모르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강의가 큰 호평을 받아가 제가 그날 강의 내용을 기초로 한번 모식도로 선생님을 같이 설명하고자 합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피폴이죠. 첫 번째는 이 베일드 사이로이드입니다. 갑상선이 이제 여자분들을 지어서 일어나는 일인데 가끔 초음파하면 사이로이드 부위가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정경부의 강한 에코로 인한 후방 음영으로 갑상선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환자한테 물어보면 이 과거에 이제 주름살을 피기 위해서 실리콘을 목에다가 주사를 맞고 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실리콘을 밑으로 내려와서 갑상선 앞부분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베일을 쓴 사이로이드죠. 두 번째 이제 보이는 경우가 우리가 피폴 중 피라미달 로브가 있습니다. 사이로이드 그랜드의 중앙 부분에서 이렇게 돌출된 피라미달 로브인데 이것이 있으면 갑상선 횡단상에서 사이로이드 이스무스 부분에 종개처럼 보이는 갑상선하고 똑같은 에코의 결절이 보입니다. 그래서 메스로 오인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종단상을 이렇게 보시면 추체엽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갑상선의 어퍼폴입니다. 또 피라미달 로브 중에서 정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측면으로 한쪽 로브에 돌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갑상선에서 이렇게 양측에 우측이라든지 좌측이라든지 우측에 이 피라미달 로브가 종개성 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종단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갑상선이 옆이 일부가 이래 돌출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이죠. 이런 돌출한 갑상선 옆을 투버클 오브 주커 캔들을 가죠. 마치 우리가 키드니에서 라이트 포스테리얼 리버에서 라이트 포스테리얼 인피리얼 로브가 길쭉하게 된 것을 그런 경우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똑같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내 혈관이 단축상이 이렇게 시스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떼어보면 이렇게 혈류 신호가 보이죠. 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끔 콤몬 카로티드 아터리가 이 바깥에 있지 않고 갑상선이 배측에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마치 시스터처럼 보이는데 종단상을 해보시면 갑상선의 배측에 콤몬 카로티드 아터리가 보이고 물론 또 이제 칼라 도플러 해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터가 흔히 발견됩니다. 사이로이드는 턱 베이스에서 생기가 발생하처럼 쭉 내려오죠. 내려오다가 그 내려오는 사이로그로살 덕터가 일부가 남아가 거기 물이 채해서 시스트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로 하요이드 본이나 사이럴 카트리지 주위나 또 갑상선 해부 위쪽에 시스틱 병변을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장축상을 보시면 요래 갑상선의 어퍼에서 쭉 연결돼 가지고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트가 보입니다. 인펙션이 돼가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아무 무증상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드라인 시스트 그러니까 정중 부분에 시스트가 있으면 사이로그로살 닥터 시스트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상선의 이제 주위에 림프절하고 부갑성 병변의 감별입니다. 사이로이드 로폴에 흔히 이런
종괴성 병변이 보이죠.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엑토픽 사이로이드, 림프노드,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입니다. 림프노드는 요 림프절 문부에 하일룸이 있죠. 칼라 도플러 때 보면 하일룸이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 경우는 헬류 신호가 없거나 또는 헬류 신호가 페리페라스 안으로 들어오는 헬류 신호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델피안 림프노드에서 우리 하시모토 갑상선염에서 이 갑상선의 이스무스 위쪽에 이렇게 양측에 주로 많이 생기죠. 이렇게 림프노드가 생기는데 이거는 뭐 하시모토 사이로이다이티스의 흔히 동반되는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생소하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코먼 카로티드 아터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 있죠. 요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쪽에는 베이거스 너브가 있습니다. 요 베이거스 너브가 있죠. 코먼 카로티드 아터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 베이거스 너브인데 이거는 미주신경은 고해상도 초음파로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 바깥쪽에 인피럴 베나 그 인터널 주글라 베인 밑쪽에 이렇게 심파세틱 강그리온이 제거로 보입니다. 요 바깥쪽은 스카렌스 안테리얼 머슬이 되겠죠. 위쪽에는 SCM 머슬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갑상선도 위축되고 그렇게 되면 이 고해상도 초음파로 보시면 이 버테브럴 바디도 보이고 심지어 버테브럴 바디 안에 서비칼 버테브럴 안에 스파이널 코드도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슈도 사이로이드 리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갑상선 초음파하다만 사이로이드 카트리지, 크리코이드 카트리지를 흔히 또 병변으로 처음 보시는 분은 오인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주변에 토추어서 혈관을 시스터로 오해할 수도 있고요. 식도를 다이버티큐름이나 이런 걸 병변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기도에 있는 아노마리를 병변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근육이라든지 이 서비칼 버테브랄 이런 걸 이제 병변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질환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소파구스는 경부 이소파구스는 좌측 갑상선 뒤에 보이는데 때로는 우측 갑상선 뒤에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부 위에 사이로이드 안에 믹스드 에코 결절이 보이면 한 번은 다이버티큐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종단선을 보시면 이 경부 식도에서 돌출된 다이버티큐럼이 보이죠. 요걸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물을 먹이거나 침을 삼키면 잘 보이는데 지난번 학회에서는 강호철 교수님은 코카콜라나 스파클링 같은 걸 탄산수 같은 걸 먹이면 이 탄산수가 거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다이버티큐럼 말이야 아주 이제 공기 거품이 잘 보이니까 잘 보인다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소다 그래프, 콘트라스트 그래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트라키아에 인접해가지고 아주 작은 시스틱이나 또는 믹스드 에코의 병변이 보이는데 요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파라트라키아 에어시스트가 있습니다. 트라키아 옆에 이제 에어시스트가 컨제니탈 아노말리로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사이로이드에 관찰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요리 종단상이죠. 크리코이드 카트리지가 있고 요 안쪽에 인덴테이션이 굉장히 심한 수가 있습니다. 어퍼폴은 약간 들어가는데 이게 깊숙하게 들어가면 요렇게 횡단상으로 자르면 사이로이드 어퍼 쪽에 요런 기관에 인접한 제에코 병변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종괴성 병변으로 오인할 수가 있죠. 반드시 요런 걸 보면 종단상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칼 버테브레 안테리어 투브컬 포스테리어 투브컬이 있죠. 여기 횡단상인데 여기 이스무스,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인터널 주글라 베인 뒤쪽에 서비칼 버테브레 안테리어 투브컬 포스테리어 투브컬인데 이 투브컬이 이제 프로미넌트가 여기에서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 병변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림프노드 칼시피케이션 오해하시는데 프로브의 각도를 조절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브라키알 플럭서스, 서비칼 플럭서스 가는데
갑상선 횡단상에서 횡단상 SCM 코먼 카로티드 아트 인터널 주글라 베인, 바깥쪽에는 스카레너스 안테리어 머슬인데 스카레너스 안테리어 머슬 외측에 이런 낭성 변면이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흔히 경부 초음파에 림프노드를 보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이는데 요걸 이제 병변으로 알고 찌르면 안 되죠. 환자가 신경을 찌르니까 통증을 볼 겁니다. 요걸 이제 종단상으로 보시면 요 신경이니까 브라키알 플렉서스가 브랜칭 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분지상을 보이는 제에코 구조물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 수술이나 경부 수술 후에 옛날에는 이제 그 난옵섭션 되는 수처 실이 남아 있으면 그 중심으로 이렇게 결절이 생깁니다. 이 결절이 슈처 그라뉴로마인데 실은 고에코고 결절은 저에코가 됩니다. 그래서 종단상을 보면 이렇게 일레귤한 저에코 결절 아래 슈처 머티리얼이 고에코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암이나 경부 수술하고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하게 되면 주위에 신경을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에 닫혀있는 신경 주위나 잘리는 신경의 엔드 부분에 뉴로마가 생기죠. 뉴로마가 생기면 이 신경의 일레귤한 경계 저에코 병변이 보여집니다. 자세히 따라 보시면 연결이 되는 이런 스트럭처로 보입니다. 히스토리를 물어보시면 트라우마틱 뉴로마로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암의 유도암의 림프노드 메타세스의 경우일 때는 림프노드가 이렇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사모마 바디가 보이거나 또는 시스틱 디저네이션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 갑상선의 내실질에 유도암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액토픽 사이로이드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갑상선의 하이오도문 주이거나 또는 갑상선의 로폴에 액토픽 사이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결절이 갑상선하고 에코가 같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물지만 이제 갑상선으로 메타세이스 오는 수가 있습니다. 림포마라든지 또는 리날셀시 런 캔서 같은 거 오게 되면 갑상선에 아주 전체적으로 불균질한 에코상을 보이거나 또는 낭성, 일레귤한 변연을 가진 낭성 병변, 이런 조금 이상한 헤테로지너스한 병변이 있는데 다른데 이제 동반되는 암이 있을 때는 한번 이 메타세이스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갑상선입니다. 정상 부갑상선은 보이질 않습니다. 에코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부 부갑상선은 이 사이로이드하고 떨어져가 있지만 상부 부갑상선은 이 중간 부위 내측이 있기 때문에 관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파라사이로이드 커질 경우에는 하부 부갑상선은 이렇게 병변이 사이로이드가 떨어져 보이는데 상부 부갑상선은 이 위쪽 내적에 있습니다. 저에코 병변을 보이죠. 특히 이제 파라사이로 그랜드는 경우에 따르는 이 시스트, 파라사이로이드 시스트가 생기는 수인데 이 시스트는 찔러서 아스피레이션 하면 아주 크리한 플루이드가 보입니다. 사이로이드 그랜드는 시스트가 트루 시스트가 거의 없습니다. 브라키알 클레프트 시스트 외에는 전부 다 결절이 시스틱 디제네이션이기 때문에 찔러보시면 혈액이라든지 콜로이드가 나옵니다. 파라사이로이드 그랜드는 크리한 플루이드가 나오고 이것을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 어시를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빠졌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이로이드 가끔 검사해 보시면 사이로이드에 셉툼이 있는 수가 있습니다. 셉툼이 있으면 이 셉툼 뒤쪽에 음양 감쇄로 결절처럼 보이는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사이로이드를 장축상, 그러니까 종단 스캔을 해보시면 이 셉툼에 의한 초음파 어테니에이션을 해서 마치 결절로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이로이드 인트라사이로이드 셉툼에 의한 슈도메스 리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임상에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 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핏폴에 관해서 여쌤하고 같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